말도 안 돼. 이게 다 한국에서 시작됐다고? 이거 진짜 사실이면 놀랄 일인데? 저는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술. 21세기 AI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 체계, 한글. 전쟁과 폐허 속에서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한강의 기적.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 시작되었다?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중국의 영토는 한국보다 100배나 크고 일본은 경제 강국이라 불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어떤 나라도 이루지 못한 압도적인 성취를 해냈어요. 이 작은 나라 한국이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오늘 실시간 감동 채널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연구하던 저는 한국에 대한 한 가지 흥미로운 논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수천 년간 침략을 받았지만 독창적인 문화를 유지하고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다. 이 논문을 읽고 저는 의문을 가졌어요. 정말 그럴까? 과거의 역사에서 강대국들 사이에 낀 작은 나라들은 대부분 동화되거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마침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역사 학술대회에 초청받게 되었고 저는 직접 한국을 연구하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논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일본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야마다 켄 교수. 그는 한국의 역사를 철저히 부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독창적이지 않습니다. 한국이 이룬 성과들은 모두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결과일 뿐입니다. 학회장은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인 학자들은 속으로 분노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야마다 교수는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글? 결국 중국 한자를 변형한 것 아닙니까? 태권도? 일본 가라테의 변형일 뿐이죠. 한국의 경제 발전? 일본의 시스템을 그대로 모방한 결과입니다. 그가 발표를 마쳤을 때 학회장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연구 인생을 바꿔놓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왜 한국만이 이렇게 강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숨겨진 한국의 진짜 힘을 밝혀낼 단서였습니다. 저는 직접 한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이 작은 나라가 세계를 뒤흔든 결정적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답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야마다 교수는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흐른 후 그는 비웃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릭 교수, 당신은 한국 문화를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학회장 안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과연 내가 한국 문화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걸까?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기로 한 거죠. 한글은 정말 한자의 변형일까? 태권도는 가라테에서 파생된 것일까? 한국의 경제 성장은 모방일 뿐일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서울의 국립박물관을 방문했고 고려시대 금속 활자의 비밀을 파헤쳤으며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원리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문화와 기술 강국이 된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독창적인 발명과 혁신,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 그리고 전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창조성.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을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야마다 교수는 틀렸어요.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한국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연구를 시작하면서 먼저 한국이 남긴 역사적 업적을 하나씩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 최초 타이틀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술, 구텐베르크보다 78년 앞선 직지심 체요절. 놀랍게도 인류가 지식을 보급하는 방식의 혁명을 일으킨 인쇄술이 유럽보다 훨씬 앞서 한국에서 먼저 발명되었다는 사실이었죠.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고? 저는 직지심 최호절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이 작은 책 한 권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다는 사실이 눈앞에서 실체로 다가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인쇄술이 유럽보다 앞서 있었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때부터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한국은 유럽보다 먼저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을까? 한국은 당시 강대국도 아니었고 영토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한국을 세계 최초의 발명국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의 기술적 전통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속 활자는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혁신적 태도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고려시대 한국의 장인들은 당시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초정밀 금속 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금속 활자라는 경이로운 발명을 세상에 내놓았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술력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대 한국의 산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금속 기술을 보유했던 한국은 오늘날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삼성의 초미세 공정 기술, LG의 OLED 디스플레이, SK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 모두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혁신적인 산업이었어요. 이 모든 기술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의 정밀한 기술력과 혁신적인 사고 방식이었어요. 그렇다면 한국인은 왜 이렇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의 또 다른 역사적 업적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나라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요소였습니다.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해서 한글이 탄생한 과정과 그 원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이야. 한글은 과학적 원리가 적용된 문자 체계였습니다.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원리로 만들어졌고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설계되었습니다. 즉, 이 문자는 소리를 기록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류가 언어를 배우는 방식 자체를 혁신적으로 바꿔놓은 체계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한글이 21세기 디지털 시대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AI 인공지능화 자연어 처리 NLP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가장 연구하고 있는 문자 중 하나가 바로 한글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문자이기 때문에 AI가 학습하기에 가장 적합한 언어입니다. 실제로 한국어는 전 세계에서 AI 번역 기술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언어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한글은 한국의 창의성과 혁신을 상징하는 결정적인 증거다. 그리고 이 한글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글 덕분에 한국은 전 국민이 빠르게 문해력을 갖출 수 있었고, 이는 한국의 높은 교육 수준과 지식 기반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면서 저는 한국의 발전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세 번째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한국인의 정신력이었습니다. 저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문화기술 강국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 나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힘이 바로 한국인의 정신이었습니다.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부터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강대국들 사이에서 수없이 흔들릴 뻔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지만 끝까지 싸워 승리하였고, 병자호란 때도 청나라의 침공 속에서도 독립을 유지했었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가장 혹독한 식민 지배를 견디고 독립을 이루었으며 한국전쟁 때 폐허에서 다시 일어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한국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길러왔습니다. 저는 이 정신을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깡다구.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제 수준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고 1인당 GDP는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성장을 단 50년에서 60년 만에 이루어낸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그 답은 바로 깡다구에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섭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바리 정신입니다. 저는 서울의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 이 정신을 실제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동대문 시장의 한 할머니 8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새벽부터 옷을 팔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쉬고 싶지는 않으세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난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숨 쉬듯이 사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그냥 숨 쉬듯이 버티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왔다. 이것이 바로 한국을 만든 정신이었습니다. 이 근성이 있었기에 한국은 단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K-팝 아이돌들은 하루 15시간 이상 연습합니다. 삼성, 현대, LG의 엔지니어들은 세계 최고 기술을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합니다.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깡다구 정신의 현대적 버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결코 우연히 강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니다. 이 나라는 태생적으로 강한 DNA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이러한 정신은 어디에서 기원한 것일까요? 저는 마지막 연구를 위해 한국의 전통 문화와 정신적 유산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을 설명하는 마지막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한과 정이었습니다. 한국을 연구하면 할수록 저는 점점 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성공은 경제 성장이나 기술 발전만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어떤 감정적인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과 정, 이 두 가지 감정이야말로 한국을 한국답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한이라는 개념을 접했을 때 그것이 슬픔이나 억울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한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며 오히려 강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천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은 한을 품고 독립운동을 이어갔습니다. 6.25 전쟁 이후 한을 품고 다시 일어나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한을 품고 교육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이런 한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문화에도 깊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영화와 음악을 보면 한의 정서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서는 빈부격차 속에서도 살아남으려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고,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으려는 생존 본능을 반영했습니다. K-팝의 감성은 슬픔과 희망이 공존하는 강렬한 감정선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한이라는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인은 고통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을 힘으로 바꾸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정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정을 친절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직접 생활하면서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작은 식당에서 저는 처음 보는 주인 할머니에게 반찬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낯선 사람이 목적지까지 직접 데려다 주었습니다. 한국인 친구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그의 어머니는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간관계를 넘어서 서로에게 진심 어린 유대감을 가지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시장에서 손님과 상인 사이의 따뜻한 대화, 배달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손님들, 식당에서 처음 보는 사람과도 반찬을 나눠 먹는 모습. 한국인은 냉정한 경쟁 속에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 한국 사회가 강한 이유는 서로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유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정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한 강한 유대감이 결합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발전은 경제 성장이나 기술 혁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과 정이라는 감정적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한국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작용하며 한국을 문화, 경제, 기술,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K-팝이 음악을 넘어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 된 이유는 바로 한국인 특유의 깊은 감정 표현과 공동체적 유대감 덕분이었습니다. 팬들과 아티스트 간의 강한 정팬 문화, 팬덤의 결속력, 노래와 퍼포먼스 속에 담긴 강렬한 감정선 한의 정서 반영, BTS, 블랙핑크, 뉴진스 등 글로벌 K-팝 스타들은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팬들과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바로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쓴 이유였습니다. 1960년대 1인당 GDP 79달러에서 2024년 3만 달러 돌파,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글로벌 1위, 삼성, 현대, LG 등 세계적인 기업을 탄생시킨 경제 대국. 이런 엄청난 변화 이면에는 한국인의 강한 정신력과 가족을 위한 희생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 반기문 전 총장,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을 돕는 국가 ODA 공적개발원조 제공, 세계적인 리더들이 한국을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 K-에듀, K-비즈니스 모델 확산. 한국은 감정적인 에너지를 바탕으로 세계를 사로잡은 나라다. 이 나라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로, 작은 나라에서 이제는 글로벌 문화, 기술, 경제를 선도하는 나라로. 그렇다면 한국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까요? 저는 연구를 통해 한국이 미래 세계를 주도할 3가지 핵심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현재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주도하는 기술들은 한국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삼성, SK하이닉스가 앞서가고 있으며, 배터리 부문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글로벌 강자 LG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AI와 로봇은 AI 반도체와 로봇 기술 개발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만들어가는 나라다. 앞으로 인공지능 AI, 퀀텀 컴퓨팅, 바이오테크 같은 미래 기술에서 한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배경에는 한국인의 강한 깡다구 정신과 창의적 혁신 DNA가 있었습니다. 또 전 세계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죠. K-팝은 BTS, 블랙핑크를 넘어 차세대 K-팝 스타들이 세계를 석권 중이며, K-드라마와 K-영화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OTT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한식이 세계인의 식탁에 올라오고 있고요. 김치, 비빔밥, 불고기, 라면 등 이제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이 담긴 한국 문화가 세계인의 감성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문화는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 바로 교육입니다.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 1위 기록, 세계 최고 수준의 문해율, 첨단 산업 인재를 가장 빠르게 배출하는 나라. 그리고 이제 한국의 교육은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 사고와 융합형 인재 양성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재들이 미래 세계를 움직일 것이다. 이 교육열이 있기에 한국은 앞으로도 세계 최강국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저는 연구를 마치면서 이 작은 나라가 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될 것이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앞으로 세계가 한국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을 연구하면서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을까? 그러나 연구를 거듭할수록 저는 한국이 이룬 성취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침략과 전쟁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은 나라, 배움의 힘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나라, 문화와 기술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나라.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중심이 되었는지, 그 답은 한국인들의 강한 정신과 특별한 감정적 에너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이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깊은 인사이트와 감동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작은 나라에서 시작해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 그 과정 속에는 끊임없는 도전, 강한 정신, 그리고 따뜻한 정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